네, 취업엔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열려라 취업은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드려. 네. 그럼 열립니다. 네. 그런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형정 대표, 한국서비스평가원 인파워스피치의 임정민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었네요. 네, 두 분 열었어요. 이제 오늘 정말 더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또 면접관의 어떤 니즈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그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또 네.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용을 해서 실전 스피치로 이어지는 한번 훈련을 지난주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그 설득력 있고 또 인상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법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 스피치 전략의 하나인데, 뭐 이렇게 뭐 형사나 경찰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국민과 네, 수사법. 경찰 수사 기법이기도 수사기법.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네. 내용들은 예. 언어 표현에 있어서 어떤 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수식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상대가 듣는 어떤 그런 설득력이나 또 그런 인상 깊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평범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은유법이나 비유법 등과 같은 수사법을 이용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면접관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략이요. 네. 갈수록 디테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그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법을 이용한 말하기 전략 알아볼까요? 네. 네, 일단은 수사법 중에서 저희가 희언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희언법이라는 것은 한자로 놀희의 말씀 언자, 말을 가지고 놀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동음 이어를 사용해서 말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홍보라고 알고 있는 이제 PR을 만약에 우리 재권 씨께서 네. 다른 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PR이요? 네. PR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백일 정도로 오, 열심히 하는 게 PR인데 네. 이렇게 대충 얘기할 것 같아요. 오, 우와, 지금- 괜찮은데요? 네,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네. 지금 생각났어, 지금 생각났어요. 네,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으셨는데요. 예, 예. 사실은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공중과 또 어떤 기업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희언법에 대해서 우리 재건 MC가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럼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해주세요. 네. PR은 네. 피할 것은 피하고 예. 알릴 것은 알리는 일이다. 괜찮네요. 맞네. 또. 딱 맞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희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해보신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로만 푸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고 좀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퍼블릭 릴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시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네. 저는 그것만 딱 머리에 떠올랐는데, 퍼블릭. 예, 이런 재치, 두 분이 보여주신 재치가 면접 때도 우리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답변을 좀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색다른 표현이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 이런 영업직에 지원하실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본인의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을 같이 어필을 한다면 면접관이 생각하기에 이 지원자가 나중에 고객을 설득할 때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저 약간 그 느낌이 우리가 이제 운 띄워놓고 하는 삼행시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좀 그런 건 원래 좀 잘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왕 영업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 영업을 가지고 한번 이행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네. 재원 씨, 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우 씨도 잘하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재원 씨 한번 해주세요. 한술 읊어주세요, 좀. 아니 뭐 갑자기 하니까 뭐 운을 아무거나 떠봐요. 뭘. 운을. 예. 네, 영. 영. 저기 영 모르겠네. 네. 네, 그만 들어도 될까요? 아니 네. 왜 업보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영업하는 면접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두고 가면 영. 예, 준비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 영.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어떤 질문을 이제 해야 될까요? 네. 자, 좀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네. 대표님?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투적이거나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로만 전달했을 때는 상대를 어떤 이해를 시키거나 또 어떤 상대의 마음을 또 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색다른 표현을 가지고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가 또 그런 전달 방법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지 또 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구독자분들께. 같은 말이라도 사실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한테 전달되는 수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유명 인사나 또 고전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잘 인용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나폴레옹이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든가 또 박지성 선수가 했던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돌아간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인용물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를 좀 더 부각시켜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면접관들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또 그 사람의 실질적인 어떤 모습인 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한번 제가 해볼게요. 대표님 영. 대표님 영원히. 어렵죠. 영원히. 좋아요. 영원히. 예. 고객의 예. 업인데요. 자, 넘어가시죠. 자, 뭐 이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네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네. 하다 보면. 네. 확실히 미리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어려웠다니까, 생각보다. 예, 네. 갑자기 대표님이 모를 굉장히 정도면.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이나 의견에 딱 떨어지는 그 인용문을 활용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면접관에게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문도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방금 저한테 질문 주신 것처럼 대표님 얼굴 빨개지셨어. 대표님 당황하신 거 그래서- 처음 봬요. 그러게요. 네.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인용문을 많이 활용하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생각나는 인용문이나 명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뭐가 저는 글쎄요. 저는 사실 많은데요. 네, 명언 좋아하시죠? 제 상황과 관련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이겁니다. 뭔데요? 예, 괴테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어제랑 오늘이 같다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 말을 항상 새기면서 사는데, 멋진 말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제가 물어보시니까. 명언까지는 네. 아닌데 제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저 군 시절에 우리 저 조교가 저한테 해줬던 말인데 네. 눈앞에 있는 독사한테 물리면 죽을 수 있지만 그 독사를 잡아먹으면 자신한테 보약이 된다. 그런 말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 네. 말이. 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네. 보약은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예. 네. 예. 자, 다음에 또 알려주실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은 이제 인용법만큼이나 또 많이 활용이 되는 비유법입니다. 이 비유법은 말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사물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말하는 표현법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습니다. 이제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햇살처럼 환한 미소, 또 입술이 앵두 같다라는 식으로 모모처럼, 모모같이와 같은 쓰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네. 은유법은 이 비유하는 말과 비유하는 말을 이제 동일시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나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바로 은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평소에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뭐 아까 뭐 우리 캐스터 민정 씨가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왕의 귀환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듯이. 진짜 많이 예, 활용하시잖아요. 전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근데 뭐, 네. 그게 웃길 때도 있고 안 웃길 때도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지 뭐.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많이 쓰시거든요, 재원 씨 같은 경우도. 네, 네. 사실은 네. 저희가 비유법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쓰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면접에서도 실제로 자신을 사물에 비유해 보시오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물에요? 네네, 사물에요. 어렵네요. 이럴 때는 자신의 뭐 성격이나 특성과 아주 유사한 사물을 찾으셔서 직유법이나 은유법과 같은 비유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혹시 두 분은 자신을 이제 사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거에 좀 비유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좀 먹을 거에 비교해도 될까요? 그럼요. 돌솥 비빔밥 먹고 나서 먹는 누룽지 같은 남자라고 저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왜요? 의미신가요? 네. 그만큼 구수하고요. 네. 마무리를 해주는 따뜻하게 뱃속을 채운 다음에 네. 또 채우는 계속 먹는다는 얘기네. 아 미치겠네. 자 상은 씨. 네, 방송 중에 박장대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전에 그래요. 그러고 싶었는데, 네. 저는 사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부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상은 씨를 죄송합니다. 그냥 꽃, 네네. 예쁜 꽃.
왜 그러세요?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저희 이런 정도의 비유, 재건 씨 같은 이런 정도의 비유 괜찮나요? 돌솥 누룽지 괜찮았어요? 네, 아주 좋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과 아주 유사한 사물을 찾아야지만 그런 진정성이 면접관에게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우리 재건 씨께서 그런 부분 잘 찾아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직에 지원하시는 경우에 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 고객 마인드를 어필하고자 할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할머니를 모셔왔듯이 우리 회사의 고객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표현처럼 뭐뭐 했듯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의 뭐 직유법, 은유법, 비유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상은 씨가 저번에 또 우리 표 대표님을 선비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고 저는 또 우리 소장님을 인파오니까 오스틴 파워다 이렇게 또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소장님 지금 땀 흘리고 계시네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수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기법을 그러니까요. 알려주시죠. 마지막 기법은 우리 선비께서 대조법과 그 대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조법은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상반되는 사물이나 특징을 내세워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또는 10길 물 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모른다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법은 뭔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맞추어서 인상 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것처럼 단순한 뭔가 의미 있는 내용 구조를 통해서 서로 짝을 맞추어서 전달하는 이런 방법들이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 직유법 나왔고요. 지금 뭐 대구법, 대조법까지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이 근데 특이한 거 상시 있지 않았어요? 도노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법도 있었고. 처음 들어보는 거죠. 처음 들어봐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말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상원 씨. 맞죠?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옛 기억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좀 되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대조대구법들은 특히 생산이나 기술, 또 연구소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생산이나 기술, 이런 핵심 기술을 다루는 이런 파트에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비교 분석하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는 B다, 뭐 C는 D다와 같은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용한 그런 대조법이나 대구법이 또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어떤 역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지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상담사 쪽 수사법은 어떤 게 좋죠?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거죠? 상담사 쪽에 수사법? 수사법이란 뭘 말씀하시는 어떤 걸까요? 수사죠? 상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상담을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오늘 배우셨던 방법 중에서 비유법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뭐 현상이나 사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고객이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직유법이나 은유법과 같은 비유법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고객의 이해를 좀 많이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접장에서 긴장을 하다 보면 횡설수설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또 면접장에 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자기가 준비한 내용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들은 면접관이 요구하는 또 생각 판단하고 또 물어보는 그런 핵심 요지를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당황스럽게 빠르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분한 한 1초에서 3초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차분하게 전달하려는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카오톡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답을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임파원님. 네. 파워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네,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지원자들이 이제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이 당황하기 때문에 준비한 답변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모를 경우에는 완전히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렇다고 본인에게 주어진 답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질문과 관련된 다른 내용의 좀 답변을 간략하게라도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잠시 해결을 해봤고요. 네. 수사법을 이용한 직종별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두 분 좀 오늘 이야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저 임파원님께서 오늘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저 송상은 씨랑 저랑 비유를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떤 거에 비유를 한다면 좀 어떤 거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사물 쪽으로. 사물 쪽으로. 예, 사물이나 뭐 음식도 좋아요. 음식도 좋으시고요. 일단은 우리 재권 MC는 아까 네. 돌솥 비빔밥에서 남는 누룽지 같다라고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표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누룽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 하나 또. 영화 제목. 미녀와 야수. 저기요. 예.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답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상은 씨를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음식에 비유한다면은 아무래도 디저트 중에서도 좀 저희가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푸딩? 되지 않을까요? 좋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겉의 모습은 굉장히 그 말랑말랑하면서도 그 고고한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안은 굉장히 부드럽고 여린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푸딩이 좀 어울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두 분께 한턱 크게 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푸딩과 누룽지와 함께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파원님. 네, 일단은 그 지원자분들이 이제는 면접을 보실 때 좀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면접관에게 호감을 줄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면접에 대한 이제 스피치 전략을 많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배워보신 수사법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답변으로 면접관에게 호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표 대표님. 예. 그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인식하는 또 전달되는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또 예측되는 그런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답변을 직접 연필로 써가면서 준비하면서 스스로 글로써 먼저 표현하고 또 거기에 수사법을 활용한다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그 자신감 있는 또 자기가 알리고 싶은 그런 임팩트 있는 내용 중심으로 면접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마무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커리어개발원의 표용종 대표 그리고 인파워 스피치 연구소의 임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